여러분이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제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중국 경제를 볼 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현지에서 중국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빠 차코페페입니다. 먼저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도대체 중국 경제가 어떤 상태냐, 또 이런 질문들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해 제가 중국 현지에서 한번 본 내용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공으로 하였었고요. 또 기업에서도 이와 비슷한 분야들을 같이 분석하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도 없고 지금 건강에 생명에 지금 고민이 많은데 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중국 경제까지 봐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께서 중국 경제를 볼 줄 아시게 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자, 한국 사회에는 중국 밉다, 중국 관련된 거 다 사라져라, 중국인 다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심정을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이렇게 분풀이 하시고 이런 데에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없고 중국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셔도 중국 경제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 경제가 이미 중국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시장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방향성과 흐름을 분석을 하시다 보면 앞으로 한국에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국 경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분야가 제조업 분야만 그렇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조업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중국 경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자동차 업계인데요. 자동차 업계의 경우 중국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조립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곳에 있는 부품이 중국에 모여서 거기서 조립이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 서플라이 체인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애플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국에서 제품을 완제품까지 다 만들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타격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타격을 받는다, 나머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와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이 지금 외국계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의 임원으로 계십니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본인 회사에서는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있지만 그 판매 대상이 한국 시장에서는 주로 제조업체라는 거죠. 그런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회사가 경영적으로 어려워지면은 끝에서부터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차질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고요. 중국 현지에서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해도 아시아 헤드쿼터가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매출이 감소되는 걸로 다 영향을 받는 그런 구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중국 경제의 영향이 절대로 일부 제조업체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가?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비유를 들겠습니다. 어떤 차가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갑자기 내리막 경사가 줄어들면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속도가 너무 떨어진다 하는데 갑자기 지금 눈앞에 커다란 방지턱이 등장을 한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뒤로, 차가 혼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차 뒤로 용암이 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차에 기름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이 차는 얼마나 절박할까요? 제가 현지에서 그 다음에 10년 넘게 중국과 함께 하면서 느낀 거는 중국 경제가 지금 약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서 내려오는 용암은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에 대한 사회 저항입니다. 즉, 이 속도가 더 떨어졌다가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분출되려고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차가 속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는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그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고요. 앞에 갑자기 등장한 방지턱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국 경제가 받는 충격, 경제 성장이 그만큼 하락을 하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방지턱, 즉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 경제를 볼 때에 보는 각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뒤에서 오는 그 용암에 대해서만 보는 게 있습니다. 즉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때 중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건 용암에 집중된 그런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 속도가 도대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이냐 라는 것을 보는 것은 중국 경제 성장률의 속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공유드리려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방지턱, 즉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중국 경제가 받는 타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린다는 점 꼭 명심을 해주세요. 제가 중국 현지에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떤 경제 타격이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GDP라는 것은요, 여러분, 구성이 되는 요소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내수 소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과 정부의 투자, 그 다음에 순수출, 요것들이 합쳐져서 이것이 이제 GDP라는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요게 이제 아담 스미스가 생각한 국부론에서 생각을 한 그 영감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이런 개념이 확립이 된 겁니다. 요런 개념으로 갖다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수 소비 경제를 일단 보시겠는데요. 중국이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경제 체질을 급속하게 바꿉니다. 그래서 GDP에서 내수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60% 가까이 된다. 이런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68%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지금 소비 대국으로 성장을 해 있는 거고요.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라면 중국은 이미 소비 중심의 경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GDP를 볼 때 국내 내수 소비가 흔들리는 것은 GDP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춘절 기간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불리는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춘절 기간에 판매 비중이 높은 이런 업종들은 타격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타오바오라든지 알리바바 쪽에서 다양한 이 판촉 기관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평탄화가 된 편이지만 일부 산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춘절에 의존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큰데요. 중국의 허스웨이 P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년 춘절에 개봉을 하는 영화예요.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서 만드는 중국식 블록버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 극장을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타격이 정말로 천문학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1년 매출 중에 춘절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사업 자체가 매달 자기 일정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고정 비용을 떨궈내면서 그렇게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는 형태로 내수 업체들이 사실 절대 다수입니다. 이들 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대표적인 업체가 유명한 중국 샤브샤브 업체인 하이디라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하이디라오라는 업체가 중국 전국에 500여 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나가는 고정 비용,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이 하루에 8천만 RMB라고 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런 업체들이 지금 매출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고정 비용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들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샤브샤브에서 가장 큰 업체인 하이디라오에서도 이제 얼마 못 버틴다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이들도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급여와 그 다음에 뭐 수도전기세 및 임대 그 비용들을 갖다가 다 제하고 나면 그 남는 것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건데 이미 그 중에는 은행 대출을 끼고선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상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버티기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수 소비가 워낙 이 비중이 큰 데다가 이 업체들의 타격이 크게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정책이 이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00% 정부 지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해 준다든지 세금을 감면을 해 준다든지 줄여 준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문제는 정부가 많은 자원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원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 업체까지 전달이 되느냐,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요, 국영기업,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정책을 받을 때 먼저 수혜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규모도 크고 평소에 다양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먼저 수혜를 볼 것이고요. 문제는 중국 경제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인데요. 이 중소기업들한테까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업체에 자금이 전달이 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도 정말 어려웠을 텐데요.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나간 돈이 말단까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자꾸 새버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을 할 것이고
또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통제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GDP에서 수출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류망이 악화가 되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2003년도 사스 때에 3월에서 5월 사스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물류망이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당시 중국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스로 인해서 그때 받았던 통계 자료는 약 EQ 경제 성장률이 기존 한 11%대에서 9%, 8%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2%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는 건데요. 지금 수출 비중이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GDP에 타격을 줄지는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가 나와야지 저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 투자 부분을 보겠는데요. 정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국영기업, 특히 이제 중앙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기업을央企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부분은 다소간의 시점상의 딜레이는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로드맵을 따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 투자를 통해서 GDP를 살려야 되는데 국영기업조차 이 역할을 하지 않을 리는 없다라고 보는 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박자 감각을 가져갈 것 같은데, 다만 민간기업, 민영기업들의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영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확대하기보다는 현금을 쌓아놓고 버티기로 가자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 쪽에 어떤 투자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정부 투자 분야입니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투자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어떤 분야로 진행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때에는 중국 정부가 약 4조 위안을 풀면서 고속도로, 고속철도, 건설 등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경기 진작에 나선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투자를 했던 인프라 항목들이 다소 과잉 투자라고 할 정도로 투자가 남용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측면에 대한 경기 진작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확실하게 정부 투자가 예상되는 분야는 의료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병원당 커버 가능한 국민의 사람 수를 측정을 하는 지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중국의 의료시설이 기본적인 캐파가 조금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최소한 양적인 측면에서라도 의료보건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을 할 것이다. 그것이 투자 승수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산업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국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확실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주문, 그리고 인터넷 교육 분야 측면에 어떤 산업을 정부에서 강하게 육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 아마 이제 수백만, 수천만 명이 될 거예요. 이 학생들이 지금 집에 격리돼 있는데, 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고 숙제 검사를 하고 성적 평가를 하고 수업에 제대로 참석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믿고 쓸 수 있는 플랫폼이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런 플랫폼을 포함을 해가지고 다양한 교육 관련된 시설들이 빠르게 확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집에 갇혀 지내면서 필요시에 배달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배달을 하는 업체의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생산자, 공급자,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배달 기사들이 우리나라 택배 차량보다 훨씬 더 작은 차량, 산발이 이런 차 있어요.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경쾌하게 배달을 하고 택배를 보내고 하는데요. 이 업계가 만약에 성장을 하면 단기적으로 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에서 이 택배 기사들을 이제 치쇼라고 그러거든요. 이 치쇼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책적으로 육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전기 오토바이가 많아지면 교통 안전상의 문제들은 조금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예상을 합니다. 제가 중국 현지에서 지금 쭉 살고 있으면서 직접 보고 겪고 다른 사람들 의견, 회사들 움직임 이런 걸 보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공유를 드립니다. 중국이 워낙 변화무쌍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특정한 예상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기도 힘들고요. 위기가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에서 그걸 반영을 해서 극복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이 반드시 옳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요. 다만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예상들을 참고를 하실 때에 저희 차코페페의 예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차코페페는 중국에서의 삶, 중국인들의 그 사고방식, 이런 측면에
부분에 저희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워낙 요즘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고 저도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서 한번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내용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